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참으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아프리카에서 한글을 배우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것도 우리보다 더 열정적으로, 더 간절하게 한글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 아프리카 청년이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한글과 사랑에 빠진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쓰는 한글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것인지 다시 한번 느끼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 해발 2,400m 고원지대에 위치한 이 도시는 아프리카의 지붕이라 불립니다. 이곳 빈민촌 판자집 골목 어딘가에서 1994년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테스파의 맹기수투. 에티오피아 말로 나의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맹기수투는 작은 땅을 일구는 농부였습니다.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저녁 해가 질 때까지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일했지만 가족 6식구가 먹고 살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머니 알마즈는 남의 집 빨래와 청소를 하며 가게를 도왔습니다. 거친 빨래판에 손이 부르트고 피가 나도 우리 아이들은 배불리 먹여야지 하며 묵묵히 일했습니다. 테스파에겐 3명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여동생 헬렌, 남동생 다니엘, 막내 사라. 네 남매는 비좁은 방 하나에서 함께 잤습니다. 테스파예가 5살 되던 해였습니다. 처음으로 학교에 가는 동네 형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나도 학교 가고 싶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들아, 학교는 돈이 들어. 우리는 내일 먹을 빵도 걱정해야 하는데. 그날 밤 테스파예는 부모님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여보, 큰아이만이라도 학교를 보내야 하지 않겠소? 당신 말이 맞소. 하지만 돈이, 교복값도 책값도. 내가 일을 더 해야겠어요. 밤에 식당 일도 구해볼게요. 어린 테스파에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더 힘들어지는구나. 테스파에가 10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밭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오랜 과로에 제대로 먹지 못해 생긴 병이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 마을 약국에서 싼 약을 샀습니다. 하지만 약은 듣지 않았고 아버지의 병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테스파에 병상에 누운 아버지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빠가 미안하구나. 너를 학교에 보내주지 못해서. 아빠 괜찮아요. 저는 아빠가 건강하면 돼요. 아들아, 아빠가 하나만 부탁한다. 내 동생들은 꼭 학교에 보내줘. 글을 배워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 형으로서 부탁한다. 한 달 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어머니는 통곡했습니다. 10살 테스파에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테스파의 어린 시절은 끝났습니다. 11살이 된 테스파에는 학교를 포기했습니다. 동생들의 학비를 위해서였습니다. 아침 6시 테스파에는 구두 닦기 도구를 들고 집을 나섭니다. 광장 한쪽 구석이 그의 자리였습니다. 구두 닦아드립니다. 식비르만 주세요.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두를 닦았습니다. 손은 구두약으로 까맣게 물들고 무릎은 딱딱한 땅에 다 멍이 들었습니다. 좋은 날은 하루 50비르 약 1,500원을 벌었지만 손님이 없는 날은 10비르도 안 되었습니다. 얘야, 넌 학교는 안 가니? 단골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저는 일해야 해요. 동생들 학교 보내야 해서요. 가엾은 것. 내 나이 때는 공부해야 하는데. 할아버지는 20비르를 주며 구두 닦기를 맡겼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오면 동생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형아, 오늘 학교는 어땠어? 선생님이 칭찬해줬어. 그런데 형아, 여동생 헬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아는 학교 안 가고 싶어? 테스파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아는 괜찮아. 너희가 잘 배우는 게 형아 기쁨이야. 하지만 밤이 되면 동생들의 교과서를 펼쳐보며 혼자 공부했습니다. 촛불 아래서 알파벳을 익히고 숫자를 익혔습니다. 언젠가 나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날이 올까? 테스파에가 1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머니가 심하게 아프셨습니다. 과로로 인한 폐렴이었습니다.
동네 약국에 가서 약을 사왔습니다. 약사가 약 봉지에 뭔가를 적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하루 3번, 이건 하루 2번 드세요.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약을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약 봉지를 한참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테스파이야, 이게 어떤 약이니? 엄마, 약사 아저씨가 말했잖아요. 그게 엄마가 글을 못 읽어서.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테스파이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일하신 어머니가 글을 몰라 약 봉지 하나 읽지 못하는 현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그날 밤 테스파이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엄마에게 글을 가르쳐 드려야겠어. 엄마가 글을 읽을 수 있게 해드려야겠어. 하지만 에티오피아의 문자는 복잡했습니다. 아마라어는 음절 문자로 무려 200개가 넘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어른들이 익히기엔 너무 어려웠습니다. 테스파이가 2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이제 그는 구두 닦기에서 건설 현장 노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으로 갑니다. 무거운 시멘트 자루를 나르고 뜨거운 햇볕 아래서 벽돌을 쌓았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건설 현장 근처 빈민촌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동양인 얼굴의 젊은 남녀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봉사단입니다. 아이들에게 무료로 글을 가르쳐 줍니다. 테스파에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점심시간에 그곳에 가보았습니다. 판자로 만든 작은 교실. 15명 정도의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젊은 한국 여성이 칠판에 뭔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한글의 자음을 배워볼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테스파에는 그 글자들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간단한 글자가 있다니. 그는 문 밖에 서서 수업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한글은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예요. 자음 14개, 모음 10개, 이 24개만 알면 세상의 모든 소리를 쓸 수 있어요. 봉사단원은 칠판에 차례로 글자를 적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읓, 키읔, 티읕, 비읍, 히읗, 아야, 어여, 오요, 근유그, 이 그리고 이걸 조합하면 글자가 돼요. 기역, 아가, 니은, 아나, 테스파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렇게 쉬울 수가. 우리 아마라어는 200개가 넘는데. 수업이 끝나고 테스파에는 봉사단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실례지만 이 글자를 어른도 배울 수 있나요? 봉사단원 이지른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한글은 누구나 배울 수 있어요. 심지어 하루 만에 기본 원리를 익힐 수 있어요. 하루요. 네, 세종대왕께서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에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고 하셨어요. 테스파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글자라면 우리 어머니도 배울 수 있겠구나. 그날부터 테스파에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한글 교실에 찾아가 수업을 들었습니다. 어른이 왜 여기 와요? 아이들이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나도 배우고 싶어서. 친구하자. 테스파에는 아이들 틈에 앉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아이들의 인기 오빠가 되었습니다. 테스파의 형. 이거 어떻게 읽어요? 사랑이야. 에티오피아 말로 핑르와 같은 뜻이지. 한 달이 지나자 테스파에는 기본적인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지는 선생님께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저에게 한국어를 더 가르쳐 주세요. 제가 돈을 드릴 순 없지만 뭐든 도와드릴게요. 이지은 씨는 테스파의 간절함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테스파에 씨, 돈은 필요 없어요. 대신 제가 주는 숙제를 꼭 해오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지은 선생님은 헌 스마트폰 한 대를 주었습니다. 이 폰에 한국어 학습 앱을 깔아놨어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랑 뉴스 영상도 저장해뒀어요. 테스파에는 그 스마트폰을 보물처럼 아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1시간 공부. 점심시간에도 현장 구석에서 스마트폰으로 한국어 영상을 봤습니다. 밤 10시에 일이 끝나면 집에 와서 새벽 1시까지 공부했습니다. 하루 3시간 자며 버텼습니다.
손가락은 시멘트와 벽돌에 갈라지고 피가 났습니다. 눈은 항상 충혈되어 따가웠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형,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몸 상할 거야. 동생 다니엘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형은 꿈이 있어. 한국에 가서 더 많은 걸 배우고 싶어. 한국? 그게 어디야? 아주 멀리 있는 나라야. 그곳 사람들은 600년 전에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든 왕이 있었대. 왕이 백성을 위해 글자를? 응. 세종대왕이라고 해.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대. 동생 다니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진짜 백성을 사랑한 왕이네. 그래. 그래서 한글은 특별해. 사랑으로 만든 글자야. 1년이 지났습니다. 테스파이의 한국어 실력은 눈부시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간단한 한국어 문장을 읽고 쓸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테스파이는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께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선물? 테스파이는 종이에 큰 글씨로 썼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게 뭐니? 엄마, 이건 한글이라고 해요. 세상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글자예요. 제가 엄마께 가르쳐 드릴게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이제 늙었어. 배워봤자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을 거야. 아니에요, 엄마. 한글은 달라요. 어른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어요. 정말? 네. 엄마가 글을 읽을 수 있게 되면 약 봉지도 혼자 읽으실 수 있어요. 시장에서 가격표도 읽으실 수 있고요. 어머니의 눈에 희망이 비쳤습니다. 그럼 엄마도 편지를 쓸 수 있을까? 물론이에요. 엄마가 쓰고 싶은 거 다 쓰실 수 있어요. 그날부터 테스파에는 매일 저녁 1시간씩 어머니께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엄마, 이건 기억이에요. 기억 소리가 나요. 기억. 기억. 어머니는 평생 처음 글자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글자를 쓰는 어머니의 손은 떨렸습니다. 2주가 지나자 어머니는 자음과 모음을 익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간단한 단어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아, 이게 사랑이니? 맞아요, 엄마. 잘하셨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이 나이에 글자를 읽다니. 한글을 만든 그 왕은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그렇죠, 엄마? 그래서 저는 한국에 꼭 가고 싶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테스파이의 한국어 실력은 이제 중급 수준이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70%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지은 선생님이 흥분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테스파이 씨, 큰 기회예요. 한국 정부에서 개발도상국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GKSGL OBAL 코리어 스칼러십라고 해요. 장학금이요? 네, 한국 대학에서 무료로 공부할 수 있어요. 생활비도 지원되고요. 테스파의 C 실력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테스파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한국. 정말 갈 수 있을까?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지원하려면 여권이 필요했고 각종 서류 준비에도 돈이 들었습니다. 최소 200달러는 필요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테스파이에게 200달러는 4개월치 월급이었습니다. 그 돈은 고스란히 동생들 학비와 생활비로 나갔습니다. 어떻게 하지? 테스파이는 고민 끝에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저 한국에 가고 싶어요. 거기서 공부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천주머니를 꺼내왔습니다. 이걸 써라. 주머니를 열어보니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엄마가 3년 동안 모은 거야. 빨래 일품 사돼서 조금씩 아낀 거야. 엄마. 아들아, 네가 한국 가는 게 엄마 소원이야. 넌 똑똑한 아이야. 이곳에서 평생 노동일만 하기엔 아까워. 테스파에는 돈을 세어봤습니다. 250달러였습니다. 엄마, 이 돈 어떻게 모으셨어요? 어머니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루에 빵 한 조각씩 덜 먹었어. 점심을 거르기도 했고. 그래도 우리 아들 꿈 위해서라면.
테스파에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못난 아들이라서. 엄마가 굶으면서까지 저를 위해. 어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들아, 울지 마라. 엄마는 네가 성공하는 게 꿈이야. 네가 한국에 가서 내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보는 게 엄마의 가장 큰 행복이야. 엄마, 약속할게요. 제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엄마 고생 안 하시게 해드릴게요. 테스파에는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경쟁률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100대 1? 에티오피아에서 100명이 지원하면 단 1명만 선발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대학도 나오지 않았는데.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굶으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테스파에는 자기소개서를 한국어로 썼습니다. 밤새워 수십 번을 고쳐 썼습니다. 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한글을 배우며 희망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사랑으로 만든 글자입니다. 백성을 생각하는 왕의 마음으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 나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돌아와 제 고향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3개월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지는 선생님이 달려왔습니다. 테스파에 씨, 합격했어요. 정말요? 네, 당신이 해냈어요. 테스파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며 외쳤습니다. 아버지 보셨어요? 아들이 해냈어요.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제가 합격했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 2019년 12월. 드디어 출국일이 다가왔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날 아침.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동생 헬렌이 말했습니다. 오빠 한국 가서 아프지 마. 동생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형, 우리 형 자랑스러워. 막내 사라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오빠 빨리 돌아와. 테스파에는 동생들을 하나하나 안아주었습니다. 너희들 덕분에 형이 여기까지 왔어. 형이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 마지막으로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는 테스파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아, 한국은 춥다더구나.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네, 엄마. 음식이 안 맞으면 무리해서 먹지 마라. 네, 엄마.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엄마는 여기서 기다릴게. 엄마. 어머니는 천천히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쓴 한글이 있었습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어머니가 평생 처음으로 쓴 문장이었습니다. 테스파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힘들면 하늘을 봐라. 에티오피아나 한국이나 하늘은 똑같이 연결되어 있잖니. 엄마가 매일 밤 하늘을 보며 너를 위해 기도할게. 테스파에는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엄마가 편하게 사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테스파에는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손을 흔드는 가족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잘 있어, 내 가족. 형이, 아들이, 오빠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 2019년 12월 23일 인천국제공항.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테스파에를 맞이했습니다. 영하 10도. 에티오피아에서는 경험해본 적 없는 추위였습니다. 얇은 재킷 하나만 입고 온 테스파에는 추위에 몸을 떨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사방이 온통 한글이었습니다. 입국장, 출구, 택시 승강장 3년 동안 꿈꿔온 글자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테스파에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학교에서 나온 담당자가 테스파에를 기숙사로 데려갔습니다. 기숙사 방은 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제 거예요? 네, 1년 동안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테스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내 식구가 작은 방 하나를 썼는데 여기선 혼자 이 방을 쓴다니.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현실이 시작되었습니다.
영하의 날씨는 계속되었고 테스파에는 추위에 적응할 수 없었습니다. 기숙사 난방비가 생각보다 비쌌습니다. 장학금은 생활비를 주지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고향의 생활비도 보내야 했습니다. 테스파에는 난방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옷을 껴입고 이불을 덮고 잤습니다. 한국 음식도 문제였습니다. 학교 식당에서 나오는 김치찌개, 된장찌개는 너무 맵고 짰습니다. 고향의 인제라와 와트 에티오피아 전통 음식과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처음 2주 동안 OKG가 빠졌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가면 한국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빠른 한국어로 대화했고 테스파에는 절반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저기, 혹시 테스파에가 말을 걸려하면 미안. 우리 바빠서 하며 가버렸습니다. 점심시간이 가장 외로웠습니다. 학생들은 3, 3, 5 모여 밥을 먹는데 테스파에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밤이 되면 더 외로웠습니다. 고향 생각, 가족 생각에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핸드폰으로 가족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아들아 잘 지내니?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네, 엄마. 잘 지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빠 한국 어때? 그 동생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아. 정말 좋아. 목이 메어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면 더 외로웠습니다. 차라리 돌아갈까? 그런 생각이 매일 밤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왜 나는 여기 있는 걸까? 그냥 돌아가면 안 될까? 그때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 어머니의 환한 웃음. 동생들의 기대에 찬 눈빛. 그리고 어머니가 쓴 종이. 아들아 사랑한다 테스파에는 그 종이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아니야. 포기할 수 없어. 엄마가 굶으며 모은 돈으로 여기 왔잖아. 동생들이 형을 믿고 있잖아. 나는 해야 해. 견뎌야 해. 테스파에는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썼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가족을 위해, 나를 위해, 조국을 위해. 다음 날부터 테스파에는 달라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도서관에서 혼자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교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이 부분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처음엔 한국 학생들이 이상하게 봤습니다. 저 친구 왜 저렇게 열심히 해? 하지만 테스파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옆에 누가 앉았습니다. 한국 학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같은 과 김민수예요. 안녕하세요. 테스파에입니다. 수업 시간에 봤어요. 질문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테스파에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한국어가 부족해서. 아니에요. 오히려 좋아요. 저는 질문도 못하는데. 근데 혹시 시간 있으면 같이 스터디 할래요? 정말요? 네, 저도 혼자 공부하기 외로웠거든요. 그날부터 테스파에는 민수와 함께 공부했습니다. 민수는 테스파에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줬고 테스파에는 민수에게 수학을 가르쳐줬습니다. 테스파에 씨는 수학을 정말 잘하시네요. 이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런데 테스파에 씨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요? 테스파에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저는 가족이 있어요. 어머니가 굶으며 모은 돈으로 여기 왔어요. 동생들이 형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공해야 해요. 포기할 수 없어요. 민수는 숙연해졌습니다. 대단하세요. 정말 대단해요. 아니에요.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민수는 테스파에를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지현, 준호, 수민. 조금씩 친구가 생겼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테스파에 오늘 뭐 먹을래? 김치찌개는 이제 괜찮아요? 네, 이제 맛있어요. 하지만 생활비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고향에 돈을 보내고 나면 자신의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테스파에는 아르바이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식당, 공장. 여러 곳에 지원했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미안해요. 한국어가 능숙한 사람이 필요해서요. 20곳이 넘게 지원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좌절하려는 순간 민수가 말했습니다. 테스파에 우리 아버지 공장에서 주말 알바 구한다는데 가볼래? 정말요? 응, 아버지께 말씀드릴게. 다음 주 토요일. 테스파에는 경기도의 한 작은 공장에 갔습니다. 플라스틱 부품을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민수의 아버지가 테스파에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민수한테 많이 들었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감사합니다, 사장님. 일은 힘들어. 그래도 할 수 있겠어? 네, 저 힘든 거 안 무서워요. 그날부터 테스파에는 주말마다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하루 8시간, 주말 이틀이면 20만 원을 벌 수 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이 돈으로 고향에 생활비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테스파에는 한국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친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성적도 상위권이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학교 게시판에 공고가 붙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 기업 취업 설명회. 테스파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취업.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다면. 설명회 날. 강당에는 수십 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업 담당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테스파에는 한 부스에 멈췄습니다. 대한무역 주식회사 담당자는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사장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에티오피아에서 왔습니다. 오, 에티오피아. 커피가 유명하죠. 근데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3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3년? 3년 만에 이 정도로? 네, 저는 한글을 정말 사랑합니다. 사장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한글을 사랑한다고요? 네. 한글은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글자입니다. 테스파에는 열정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한글의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끝이 위친몸에 닿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만든 문자가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장님은 점점 테스파에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글은 사랑으로 만든 글자입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께서는 백성들이 글을 몰라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양반들은 반대했습니다. 백성들이 글을 알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께서는 병든 몸을 이끌고 직접 한글을 연구하셨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드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습니다. 제 나라 에티오피아에도 문맹이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평생 글을 모르고 사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글을 가르쳐 드렸고 어머니는 60세에 처음으로 글을 읽고 쓰게 되셨습니다. 한글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사장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자네,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한글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데. 자네 같은 청년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해. 정말. 정말요? 그래. 우리 회사는 아프리카와 무역을 해. 특히 에티오피아 커피를 수입하지. 자네가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거야. 테스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면접 보러 와. 준비 잘하고. 일주일 후. 테스파에는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양복을 입었지만 헌 양복이라 군데군데 낡았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다림질했습니다.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사장님과 임원 두 분이 계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티오피아에서 온 테스파에입니다. 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내 남매를 키우기 위해 평생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12살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생들의 학비를 위해서였습니다. 구두 닦기 건설 노동자.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글을 만났습니다. 한글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한글을 배우며 세상에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왔습니다. 더 배우고 싶었습니다. 지난 6개월 추위도 외로움도 배고픔도 이겨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꿈은 2가지입니다. 첫째, 한국과 에티오피아를 연결하는 사람이 되는 것. 둘째, 제가 배운 것을 고향에 돌려주는 것. 귀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접관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테스파에 C1 시작할 수 있어요? 네, 합격입니다. 졸업하고 바로 입사하세요. 테스파에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테스파에는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세종대왕 동상이 있었습니다. 테스파에는 동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절을 올렸습니다. 대왕님, 600년 전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왕님이 만드신 한글 덕분에 저 같은 가난한 외국인 청년도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대왕님의 사랑이 600년이 지나 멀리 아프리카까지 닿았습니다. 저는 이제 대왕님의 사랑을 제 나라에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스파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애야, 왜 우니?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할머니. 저는 테스파에는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해서 옵니다. 행복해서? 네. 저는 에티오피아에서 왔어요. 한글을 배우고 싶어서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오늘 취업에 성공했어요. 이 모든 게 한글 덕분이에요. 세종대왕님 덕분이에요. 할머니는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스파에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착한 아이로구나. 우리나라 와줘서 고맙다. 우리 한글을 사랑해줘서 고맙다.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테스파에는 더욱 눈물을 쏟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한국 사람들이 저를 받아줘서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는 테스파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아, 힘내라. 너는 잘할 거야. 그날 테스파에는 한국이 진짜 고향 같다고 느꼈습니다. 테스파에는 졸업 후 대한무역에 입사했습니다. 에티오피아와 한국을 연결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테스파에는 울었습니다. 250만 원. 에티오피아에서 3년 동안 벌던 돈이었습니다. 테스파에는 바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송금을 했습니다. 어머니께 100만 원, 동생들 학비 100만 원. 핸드폰으로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아들아, 무슨 일이니? 엄마, 제가 취직했어요. 첫 월급 받았어요.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아,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 이제 고생 끝이에요. 제가 매달 생활비 보내드릴게요. 엄마, 일 그만하세요. 아들아, 고맙다. 테스파에는 행복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에티오피아 바이어들과의 미팅에서 완벽한 통역을 해냈습니다.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테스파에 자네가 있어서 든든해. 테스파에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테스파에는 이제 과장이 되었습니다. 회사의 핵심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테스파에는 결심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왜? 여기서 잘하고 있잖아. 사장님,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을 고향에 돌려주고 싶습니다. 사장님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 자네 뜻이 그렇다면 막지 않겠네. 대신 에티오피아에서 우리 회사 지사를 만들게. 자네가 지사장을 맡게. 정말요? 그래. 자네는 우리 회사의 소중한 사람이니까. 2023년 봄. 테스파에는 에티오피아로 돌아갔습니다. 공항에는 가족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헬렌 다니엘 사라. 아들아. 어머니는 달려와 테스파에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오빠. 동생들도 달려왔습니다.
테스파에는 가족을 하나하나 껴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 정말 보고 싶었어. 집으로 가는 길, 테스파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가난한 거리, 여전히 판자집들, 내가 바꿔야 할 곳들이야. 테스파에는 고향 마을에 학교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세종학당. 학교 입구에는 태극기와 에티오피아 국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첫 수업날, 10명의 어른들과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테스파에는 칠판에 썼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여러분, 이것은 한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입니다. 사람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 글자는 600년 전 한왕이 만들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왕은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글을 몰라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그래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한글의 원리를 우리 에티오피아 문자를 가르치는데 적용하려 합니다. 테스파에는 한글의 자모조합 원리를 에티오피아 문자 교육에 접목시켰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생 글을 몰랐던 어른들이 한 달 만에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테스파에의 어머니도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한글로 짧은 편지를 쓸 수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문자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글을 읽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구나. 어머니는 시장에 가서 직접 가격표를 읽었습니다. 약국에서 약 봉지를 혼자 읽었습니다. 신문을 읽었습니다. 아들아, 고맙다. 네가 나에게 세상을 선물해줬구나. 1년 후, 세종학당은 세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우고 있었습니다. 테스파의 이야기는 에티오피아 전역에 퍼졌습니다. TV에도 나왔습니다. 한글을 배워 인생이 바뀐 청년 인터뷰에서 테스파에는 말했습니다. 한글은 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희망을 제 나라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사랑한 것처럼 저도 제 나라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한국에서도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언론이 취재를 왔습니다. 테스파에 씨, 한국이 그립지 않으세요? 그립죠. 하지만 저는 여기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배운 사랑을 이곳에서 실천하고 싶습니다. 2025년 12월. 테스파에는 이제 31살입니다. 매일 아침 그는 세종학당에 출근합니다. 교실에 걸린 태극기를 보며 다짐합니다. 세종대왕님, 오늘도 당신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교실로 들어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테스파에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칠판에 씁니다. 사랑. 여러분, 이 글자를 아시나요? 사랑이요. 맞아요. 한글은 사랑으로 만든 글자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교실 뒤쪽에는 노인 한 분이 앉아 계십니다. 테스파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공책을 펴고 천천히 글자를 씁니다. 내 아들 테스파에는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행복의 눈물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테스파에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아들이 해냈어요. 아들이 약속을 지켰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칩니다. 마치 아버지의 미소 같습니다. 테스파에는 다짐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평생토록 이 사랑을 전하리라. 한글의 사랑을, 세종대왕의 사랑을, 한국의 사랑을.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고 한국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쓰는 한글이 멀리 아프리카 가난한 농부의 아들의 인생을 바꾸고 그의 가족을, 그의 마을을, 그의 나라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600년 전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드신 한글이 지금도 살아 숨쉬며 전 세계에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난도 추위도 외로움도 이겨낸 테스파에 그의 가슴 속에는 한글이 있었고 한글 속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글을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의 한글을 자랑스러워해 주십시오.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희망입니다. 꿈입니다.
세종대왕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 600년이 지난 지금도 국경을 넘어 전 세계에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글 참으로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